안녕하세요. 하인아빠 서동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리스 한 달 리스료 408,900원 더 저렴하게 출고한 이야기입니다. 대표님의 계약이 60개월이기 때문에 한 달 408,900원씩 60개월이면 2,453만 4천원 이자가 차이가 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자를 확 줄여서 출고했는지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영상 품질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쵸, 좀 허접하죠. 글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오해 없이 봐주세요. 모든 영업사원들, 에이전시, 딜러분들 눈탱이 리스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운이 없어서 혹시라도 이런 눈탱이 리스를 접하셨을 때, 견적을 받으셨을 때 대처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서 제가 이자를 2,450만원 줄였고 출고를 완료했습니다. 4월 11일 화요일 카톡으로 첫 문의를 주셨습니다. 카톡 내용 잘 봐주세요. 1년 전에 계약금 넣고 대기 중이셨는데 2달 출고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딜러분께 견적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윤아빠에게 비교 견적, 리스 견적을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대표님한테 리스료 가리고 견적서 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상담 방식인데요. 세팅이 동일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리스료만 보고 별도 계산하지 않아도 누가 얼마나 더 저렴한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저는 리스료 가려서 견적 받고 첫 상담에 압승하는 타입입니다. 대표님이 리스 견적서 주셔서 저도 세팅 동일하게 해서 견적서 안내드렸습니다. 견적서 띄워보겠습니다. 자, 대표님이 가린다고 가리셨는데 리스료가 조금 보이네요. 자, 어쨌든 자, 딜러분이 주신 견적서의 리스료는 월 376만 4,9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견적서의 리스료는 월 337만 5,600원이었습니다. 자, 두 견적서의 차이는 한 달에 38만 9,300원이었고요. 한 달이에요. 자, 이걸 60개월로 계산하면 2,335만 8천원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견적서 드리고 3일 후에 4월 14일 금요일 대표님이 다시 연락 주셨습니다. 카톡 내용 다시 잘 봐주세요. 대표님은 딜러분께 하윤아빠 견적으로 진행한다고 말을 하셨는데요. 딜러분이 본인이 준 리스사 아니면 진행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제 영상에 이런 내용 되게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카톡에 보이듯이 제가 헛소리라고 했죠. 왜? 이자가 2,335만 8천원 더 비싼데, 차이 나는데 이딴 견적으로 누가 진행을 하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300만원 차이 났다. 근데 영업사원이 친절하고 서비스를 좀 해주려고 그러고 신경도 많이 쓴다. 그러면 뭐 얼추 커버 된다 치는데 2,300만원 차인데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대표님이 문의 주신 14일에는 제가 진행하는 금융사의 금리 인하가 실행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비해서 4월 달 금리가 또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선 변경된 견적서 다시 한번 쭉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견적서는 제가 처음 드렸던 견적서보다 한 달 19,600원 이자가 더 빠졌습니다. 더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이 견적으로 대표님이 확정하셨고요. 딜러분하고 대표님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대표님한테 대신 통화하겠다고 하고 딜러분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자, 딜러분하고 통화했는데 진짜 짱입니다. 자, 11년 영업했지만 이런 종류는 또 처음 봐요. 진짜 악질이에요. 잘 보세요. 제 소개를 먼저 했습니다. 저는 에이전시 서동진 과장입니다. 제가 대표님 차 리스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딜러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리스 안 하면 재미가 없다. 수익이 없어지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타사 리스 하실 거면 판매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 구매하고 싶으면 일시불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참 대단한데 이런 멘트를 어떻게 할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리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꾸준히 영상이랑 블로그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식은 뭐 현금 구매, 일시불 할부, 그 다음에 리스, 장기 렌트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품을 정하는 게 누구예요? 고객이에요. 고객이 리스면 리스, 할부면 할부, 뭐 일시불이면 일시불 본인이 당연히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상품 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자가 들어가는 리스나 할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를 체크해야겠죠. 이자가 높으면 이제 저렴한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이자가 낮아서 마음에 들면 진행하면 되는 거고, 맞죠?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나요? 없죠. 세일즈가 바로 이런 거예요. 상당히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저도 이런 이제 헛소리하는 딜러분한테 저도 이제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났지만 꾹꾹 누르면서 다시 말을 했어요. 계약금 넣고 1년을 기다린 고객입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리스 이자를 선택할 수 없나요? 더 저렴한 리스로 구매가 안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딜러분이 그럼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주 쓰는 멘트죠. 본인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이제 회사 핑계 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소비자 금융거래법에 의거 고객이 진짜로 리스 이자를 선택할 수 없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하라고 합니다. 이제 단번에 그냥 저보고 리스 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본인도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4월 19일까지 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리스 집행이 안 되면 차를 다른 분한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하는 소리가 헛소리가 많은데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소비자예요. 본업이 따로 있어요. 차를 사려고 서류와 돈을 준비해서 스탠바이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뭐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 일정이 바빠서 미팅이 많아서 뭐 정신 못 차린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 뭐 서류 준비 못 하는 경우 있어요. 막 진짜 구매는 할 건데 그런데 1년 기다렸는데 내가 이 일정 한번 못 맞췄다고 포기해야 되나?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난 1년 기다렸는데 내 일정에 얘들이 맞춰줘야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줘야지. 맞죠? 이게 제 얘기가 말이 안 돼요? 아니면 상식적이에요? 이게 하윤아빠 방식의 세일즈예요. 여튼 이 딜러분은 본인 수익 2천만원 이제 없어지니까 수익 2천만원 날라가니까 삐지는 사람한테는 저도 더 이상 어떻게 뭐가 맞니 아니니 따질 필요 없으니까 19일이라고 일단 협의는 했으니까 대표님한테 서둘러 진행 서류를 안내드렸습니다. 자, 이 친구가 악질 딜러가 삐진 딜러가 19일까지 리스 집행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실제 출고하신 견적 보여드릴게요. 자, 이 견적으로 심사 보셨고요.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제 아드님께서 감사하게 이제 선물도 주셨고요. 자, 이어서 실 대표자님 연락 주신 분의 아버님과 견적서 안내드리면서 계약서 작성 진행했고요. 19일날 무사히 리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1일 전시장에 차 도착해서 출고를 진행하셨습니다. 여러 유형의 딜러분들과 저도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수익을 얘기하면서 저렴한 리스를 못하게 하는 분은 또 처음 만났는데요. 제가 올해 11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저도 참 새롭습니다. 세상이 넓고 넓을 만큼 상상 초월하는 이제 영업사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요약합니다. 계약금 넣고 1년 대기하시다가 딜러분이 준 견적이 한 달에 376만 4,900원이었는데 하윤아빠 1차 견적은 금리 인하 전에 337만 5,600원이었습니다. 이때 2,335만 8천원 차이가 발생했죠. 자, 근데 4월 14일 금리 인하 후에는 제 견적은 335만 6천원, 딜러분이 준 견적보다 최종적으로 2,453만 4천원 저렴한 견적으로 출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계약금은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지인이 소개를 해줬거나 거리가 가깝거나 뭐 등등 해서요. 그런데 받으신 견적이 마음에 안 드신 경우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출고는 그대로 일정대로 차는 받는데 자동차 대출만, 자동차 리스만, 금리 저렴한 쪽으로 바꿔서 진행하면 됩니다. 적당한 차이, 그럼 그냥 기존 영업사원한테 하시면 됩니다. 좀 차이가 좀 난다 싶으면 서비스 좀 받고 갭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렇게 조율하면 저도 서로 윈윈 하면서 저도 바로 포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서로 더 좋다 이렇게 양보를 하는데요. 오늘 영상처럼 무슨 사회 초년생 연봉이 차이가 날 정도로 이런 견적이 차이가 난다면 진행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 없어지지 않는 이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방식의 영업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귀찮다고 좋을 거라고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는 순간 이런 영업사원들의 눈탱이 리스 영업은 계속될 겁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납부할 이자입니다. 그럼 이자 선택도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상식인데요. 이걸 당연하지 않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리스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속고 있습니다. 이자는 소비자가 정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